예. 저는 이게 이제 대통령에 이번에 출마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를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5천만 국민의 가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신 분인데 홍준표는 대통령이 되면 조국 선진화를 한번 이루는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맞이하는 그런 대통령을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가 조국 근대화가 되고 난 뒤에 이미 이제 금년부터 선진국 시대에 들어왔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국방, 외교 모든 분야가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대의 체제나 그런 문화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전부 선진국에 걸맞게 고치는 게 다음 대통령이 가장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국민 전체에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복지보다는 그것은 가난한 사람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 제도를 채택을 할 그러면 겁니다. 아동수당 없어지고 살만한 사람한테는 그 줄 필요는 아동수당 없죠. 없어지고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그거는 아니 제 이야기는 예. 아동수당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 아동수당 중에서 일정 그 금액 이상의 소득이 되고 재산이 되는 분한테는 그분들은 안 받아도 되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몰아주자는 게. 기초노령연금은요?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모든 거를 네. 모든 거를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만 지급하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무상급식은요? 무상급식도 저는 지금 이게 옛날부터 문제가 됐잖아요. 옛날부터 문제가 됐는데 예산의 집행의 우선순위 문제지 않습니까? 무상급식하고- 지금은 그게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도 그렇게 줄이실 겁니까?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없애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받아서 별로 가게에 도움이 안 되는 계층은 딴 걸로 대치를 해주는 게 맞지 꼭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 뜻입니다. 홍 후보님 재정개혁, 행정개혁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을 17만 4천 명 늘린 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게 이거 한번 딱 늘어나면 공무원 법에 따라 가지고 해고가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면 홍 후보님께서 공무원 수를 대폭 확 줄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무슨 수로 줄입니까? 해고합니까? 해고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 그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너무 방만하게 늘어났으니까 좀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공무원을 정원을 할 때 정원을 덜 하면서 차츰 자연 소멸되는 걸 기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동결이죠. 그렇습니다. 동결인데 자연 소멸하면 그만큼 뽑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 예. 가지고 예. 일자리를 만들자는 그런 생각은 처음. 그러면 자연 소멸하는 그걸 놔두고 예. 5년 동안 공무원 안 뽑겠다 이겁니다. 아이 그건 극단적인 이야기고. 아니요, 대폭 확 줄이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정부 지금 답을 못 하시면 아니, 어떡합니까? 정부 토폐합을 하겠다고도 예.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럼 고위공직자들을 많이 줄이는 셈이 되죠. 고유공직자 그래가지고 몇 명이 줄겠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113만 명인데 예. 그걸 도대체 그러니까 확 줄이겠다는 거 이거는 사실이 아니네요. 결론적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예. 정원하는 걸 동결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동결하면 문재인 정부 숫자하고 똑같이 간다. 문재인 정부가 네. 임명한 공무원들이 자연 도태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홍 후보님께서 서민 선심성 예산 줄이고 공무원 줄여가지고 그 예산으로 복지하겠다는 말이 이게 참 좀 쉽지 않고 안 맞는 말 같아서 제가 자꾸 드리는 네. 말씀입니다. 경남지사 때 다 해봤습니다. 경남지사하고 대한민국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경남지사 때 그거 해가지고 내가 그 흑자 도정을 아마 한국 사상 최초로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도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해체하실 겁니까? 해체는 할 거는 알죠.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노동조합률이 12%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노동조합률을 한 30%까지 올리는
그런 노동 장려적 조합 장려 정책을 취할 겁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제는 선진국 시대에 와가지고 때법만 일삼는 노동조합은 그거는 유 후보님 말씀대로 강력히 규제를 해야죠. 강력히 규제. 저도 동의하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이걸로 민노총을 어떻게 때려 부수겠다라는 이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수단입니다. 네. 마지막 수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까지 동원해가지고 예. 민노총하고 정교조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예. 법만 지키면 문재인 정부가 법을 안 지켜서 그렇지 법만 지키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될 때는 극단의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극단의 방법으로 뭘 하시겠다? 아니, 긴급 재정명령으로 2016년도 홀랑드 대통령이 노동법 개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긴급 재정 명령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 예. 그 법 개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해보겠다. 예. 그거는 예.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불란서 홀란드 대통령은 우리나라하고 법제가 비슷합니다. 헌법이 긴급 재정명령으로 노동법 개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 홀란드, 그게 예. 의회에서 사실상 프랑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이게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국민 지지를 받으면 통과될 수도 있겠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로서 다른 세 분과 1대1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나머지 세 후보님을 잘 모시고 원팀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세 분 후보님들은 앞으로 또 기회가 있겠지만 저는 이번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디 저희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시기 강구합니다. 털 것 많지 의심도 없이 100%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홍준표입니다. 저 홍준표가 여러분의 한을 풀어드리고 원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장년에게는 여유와 안락을 주는 풍요로운 선진국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